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새 전국이 말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그 돌발 행동으로 인해서 그 전국이 지금 혼돈을 빠지고 나라가 큰 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 그 유튜브에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올해 그 참 운이 안 좋아서 이럴 때는 그 수성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상관이 9글자는 그런 해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고, 특히나 이제 수기운이 강한 그런 그 사주인데, 또 겨울에 또 그 경금이 또 해자축월을 특히 조심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그 돌발적인 행동을 벌임으로써 나라가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 그러니까 운이 안 좋을 때는 그 수성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벌이거나 그러지 말고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다음 운이 그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일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내 운이 지금 안 좋을 때는 어떤 걸 새로이 뭐 도모하고 뭐 그 돌파하려고 애쓰지 말고 조용히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때에 어떤 일을 실행해야지, 안 좋을 때 그 일을 실행하게 되면은 그 운이 안 좋으면 그 판단력 자체가 흐려집니다. 그래서 그때는 자기가 옳았다고 판단하지만 나중에 보면 아, 그게 어리석었다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운이 나쁠 때는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그 시기가 지나가길 기다리고 그 다음에 좋은 그 자기 때에 어떤 결정을 내려도 그게 올바른 결정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게 바른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운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운이 좋을 때는 내가 좀 그 확장해도 좋고 공격적으로 어떤 일을 벌려도 좋지만, 운이 나쁠 때는 수성을 하면서 조용히 그 마음을 가다듬고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사주 명제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이 사주는 20살 된 그 남자 그 사주입니다. 대학생인데요. 이 친구들이 와서 자기 미래가 궁금하다고 와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를 우리가 이제 공부해 보면은 공부할 것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사주는 항상 그 해월의 정사일주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항상 그 사주를 보면은 뭐 용신이 뭐냐 이렇게 따지는 거, 그거 상당히 안 좋습니다. 용신은 오로지 팔자월령, 전구월령이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억부로 푸시는 분들, 지금도 용신 잡는 게 스승하고 제자가 용신을 다르게 보고 그렇게 그 공부에서는 정확하게 그 판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억부로 공부하시든 뭘로 공부하시든 다 좋은데, 가장 기본을 먼저 공부하시고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억부나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신 그 선생님들이 다시 저한테 이제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할 때 가장 기본을 익히신 다음에 자기 공부 영역을 늘려가는 건 괜찮지만, 처음부터 길을 잘못 들이면은 나중에 돌고 돌아서 다시 이 공부를 그 팔자 용신 전구월령이라는 그 원칙하에서 다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심해천 선생이 얘기했듯이 항상 그 부분을 정확히 잡고 제대로 된 방향에서 공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월지와 월지에서 투출된 기운을 용신으로 잡는다. 또 어떤 분은 용신을 뭐 자기는 보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용신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내 주특기가 되는 겁니다. 그 용신을 무시하고 사주를 푼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니까, 그 사주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그 현혹되는 말에 그 속지 마시고 제대로 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주는 해월의 정사일주니까 이게 지장간이 무가 임이 되죠. 그래서 이 사주는 이제 정관격입니다. 정관. 정관은 우리가 가장 좋은 기운이라고 그러죠. 사람이 반듯하고 정확하고 틀림없고 지킬 건 지키고. 그래서 정관이 사주에 있으면 정관부터 살펴보고 정관이 다치지 않게 해라. 그 다음에 살이 뜨면 살부터 봐라. 살은 가장 흉한 그 흉신이기 때문에 살은 제어를 해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정관, 지지는 이제 정관을 중심으로 보면 되는데요. 청관과 지지는 따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걸 혼합해서 해석해가지고는 사주를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관을 쓰는 사주가 청관에 투출된 기운을 보면은 정관이 투출돼야 좀 더 자기가 제대로 된 어떤 명예와 지위를 누릴 수가 있는데 애석하게도 정관이 투출되지는 못했어요. 대신 간목 대신 여기 을목이 투출됐습니다. 이것도 같은 오행이 투출되면 용신으로 잡는 거지 꼭 간목이 투출돼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니까 음양이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행이 같으면은 그걸 용신으로 잡는다. 여러분들이 그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관을 쓰는 사주가 청관에 드러난 기운은 편인이 드러나 있습니다. 편인. 그래서 이 사람은 정관격에 편인이 있어도 좋죠. 내가 어떤 배운 학문이나 지식 가지고 내 어떤 자리에서 제대로 펼칠 수 있는 그런 사주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 편인을 쓰는데 이 편인은 이렇게 재가 있어가지고 이게 을경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재라고 그러면은 항상 좋은 기운이라는 생각, 재물이라는 어떤 그런 선입견 때문에 재가 항상 좋다 그래서 재를 중심으로 보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용신이 인일 경우에는 재가 병이 되는 겁니다. 이게 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재가 인을 극하면 재극인이 돼서 폐가 큽니다. 그래서 돈을 벌려다가 내가 가진 걸 잃을 수가 있고 돈을 쫓다가 내 어떤 인간성도 저버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인을 쓰는 사주는 재를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여기 이 경금이 을목을 합하려 하도 여기 비견이 있어가지고 넘어오지를 못합니다. 물론 일간도 브로킹이 되지만 여기 또 비견까지 있어가지고 재운이 올 때 이 비견이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돈 때문에 여자 때문에 어려움이 벌어질 때 이 주위에 있는 사람의 도움으로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어떤 이 재로부터 인을 보호하니까 내 용신은 깨질 일이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금이 오면은 이게 화극금을 막아주고요. 경금이 오더라도 화극금에서 막아주니까 이렇게 인은 보호되고 있다. 그래서 내 기본 인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켜줄 수 있고 내가 배운 어떤 지식이나 학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관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주가 됩니다. 여기에 만일에 경금 대신에 여기 임수가 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또 임수가 뜨면 또 정입합이 돼 보이죠. 그건 조금 아쉬울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사주는 이제 이 정화가 여기서 좋은 역할을도 하고 또 나쁜 역할을 할 때가 있으니까 대운을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씩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관을 쓰는 사주가 이렇게 금생수 해가지고 재가 이렇게 정관을 생해주면 좋습니다. 청간의 재는 병이 되지만 지지의 재는 이게 득이 되는 거죠. 청간은 청간끼리 보고 지지는 지지끼리 보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와 관을 같이 쓸 수 있는 거니까 내가 명예 지위도 있지만 나름 내 돈도 벌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정관을 쓰는 사주는 이렇게 일간이 좀 왕해야 됩니다. 재관을 쓰는 사주는 일간이 좀 왕해야 된다. 그래서 억부 보시는 분들은 이 재관을 쓰는 사주는 뭐 비견겁재가 용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비견겁재는 용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일간이 왕해야 좋다는 거지 그것이 용신이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용신은 오로지 정관하고 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은 이제 상관도 있고 그래서 상관은 토국수 해가지고 그 부분은 안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부모 덕은 좋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 덕은
이게 이제 뿌리가 돼서 뭐 좋을 것 같기도 하지만 배우자 자리에는 재가 있어야 되는데 재 대신에 겁재가 있으니까 배우자 덕은 그렇게 없는 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식덕도 토국수하니까 자식덕도 그렇게 이 사주는 이렇게 없습니다. 여기 지금 배우자 궁을 또 사술 원진으로 하고 사해충까지 하고 사유합까지 해서 충과 그 다음에 합이 같이 이렇게 지지해서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내 배우자가 들어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금이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여기 또 이 사화가 극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유금이 들어오면 이제 사유합이 되니까 그때 이제 결혼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그 토기운은 항상 나를 좀 극하는 기운이 좀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말과 행동 같은 것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 상관이 이렇게 관을 치면은 내가 말과 행동을 잘못해서 내 명예를 스스로 어지럽힐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은 조심해야 된다. 그래도 여기 금기운이 있어서 토생금, 금생수하는 것도 있고요. 사유합도 해가지고 이 자리에 배우자하고의 어떤 그 인연이나 이런 부분은 짧을 수도 있지만 내가 배우자를 얻음으로써 내가 재물도 얻고 사유합되니까 명예도 얻을 수 있다. 그럴 수 있는 거죠. 물론 자기하고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해서 그 배우자가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분이 나가서 또 뭐 돈을 벌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로 나한테 도움은 되는 그런 이제 그 여자가 되는데 내가 또 극하는 모양새니까 내가 내 배우자를 조금 공격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데요. 이런 정도. 그래서 재가 관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이렇게 인이 뜨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재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는 비견도 있어서 사주 구조는 어느 정도 갖춰진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사주만 되더라도 괜찮은 사주 구조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운의 흐름으로 보면은 관을 쓰는 사주가 재방으로 흐르니까 이것도 좋죠. 금기운도 좋고. 그 다음에 관을 쓰는 사주가 이렇게 화방, 그러니까 비겁방으로 흐르는 거, 이런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관과 재를 쓰는 사주는 내가 뿌리가 들어오는 게 좋으니까 그것도 나쁘지가 않고, 그 다음에 목의 기운으로 들어오는 거, 여기는 관을 쓰는 사주가 인방으로 흘러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생 대운의 흐름은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토방이 없기 때문에 토는 이런 식으로 이제 토기운이 들어올 때 이 사주가 좀 다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토방이 없는 게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20세니까 요 17대운으로 들어오는데 여기 보면은 관을 쓰는 사주가 이제 재가 와서 금생수하니까 이것도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여기 을목이 와서 이렇게 재를 하나 잡아 주니까 인이 온전히 보존해 줄 수가 있었다. 그래서 17대운도 괜찮고, 그 다음에 27대운도 신금이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이 관에는 재가 들어와서 재생관 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 괜찮은 운으로 지금 흐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런데 이 사주가 지금 47대운을 한번 보면은 오화가 들어오는 것은 이 관에 비견이 들어오는 건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이 자체는. 그런데 이 47대운에 청간이 임수가 들어오면은 이게 이제 정임합을 해버리는 거죠. 정임합. 이 임수는 뭐냐면은 정관입니다. 정관이 지지해 있는데 투출을 해가지고 상당히 좋은, 그러니까 정관을 쓰는 사주가 정관이 천간에 투출될 때 내가 뭔가 명예와 지위와 그 다음에 직업 쪽에서 승진이라든지 뭐 어떤 지위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데, 이 47대운에 임수가 뜨면 정임합을 해서 내 가장 귀한 정관을 합거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모대운 중에 자기 어떤 명예 지위가 남한테만 뺏기는 일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사람이 이제 일반 회사 같은 데 가서 47세부터 57세 사이에 좀 뭐 이사 정도로 있다가 사장이 될 케이스가 있다 치면은 그때
한번 고배를 마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운이 좋아야 내가 최고의 자리까지 일을 쓰는 사주가 정관이 떠가지고 제대로 한번 뭔가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 정화 평소에 나를 도와주던 이런 상신 역할을 하던 뭐 동료나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내 관 명예 지위를 뺏어가니까 이걸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하나를 가상해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이사나 뭐 상무 전무까지는 회사에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사장 자리를 두고 다툴 경우에 자기 가장 옆에 있던 동료가 그 명예를 나 대신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대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주에서 영원한 상신도 없고 영원한 기신도 없습니다. 그 역할에 따라서 상신도 기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설상겁인 관제인식에서 사유흉신 사길신은 그냥 일반적인 형태의 그 길신과 흉신의 구분이지 사주 간명에 있어서는 흉신도 길신 노릇을 하고 길신도 흉신 노릇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때 이모대운 중에 한번 자기의 어떤 가장 귀한 정관을 남한테 뺏기는 그런 일이 발생될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때는 관이라는 것은 남자에 대해서 지위, 직업, 명예도 되고 또 자식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47에서 57 사이에 그런 일이나 아니면 자식으로 인해서 어떤 큰 낭패가 벌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 대운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 세운까지 딱 따져가지고 가장 내가 승진 연도에 그러한 것들이 걸렸을 경우에는 내가 한번 미끄러질 수도 있고 다시 또 임수가 다시 이제 뜨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시 이제 회복할 수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대운 분석과 세운 분석을 잘 하면은 내가 언제 어느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생 그 살아가는 것도 큰 문제가 없고 사주 원국으로 봐도 그렇게 나쁜 사주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 정도 이상의 삶을 살 수 있지만 가장 귀한 것을 얻을 때 결정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돼서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현명하게 잘 넘기고 그 살아가는 지혜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 우리나라 유명 대학의 반도체 학과를 다니는 친구입니다. 상당히 똑똑하고 머리도 있고 상당히 그 반도체가 요새 계속 유망한 어떤 그런 그 직종이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 사주 가지고 그 학력 가지고 기본적인 어느 레벨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데 가장 최고 뭐 대표이사를 놓고 싸운다 아니면은 뭐 사장이나 회장 자리를 놓고 싸울 때 요 시기에 걸리면은 한번 낙마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그런 사주가 돼서 그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요 때가 있으니까 그때는 한번 네가 기운을 잘 살펴가지고 그 대처하는 어떤 방법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해줬는데 그 사주를 보면서 우리가 그 좋고 나쁜 때를 알아서 나갈 때 물러날 때를 아는 것도 그 사주를 배우는 어떤 목적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마치 윤 대통령이 그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을 조금 참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것처럼 운 나쁠 때는 조금 수성하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20살 된 남자의 사주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